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주경입니다. 오랜만에 또 제대로 불금을 즐기도 여유를 시작이 또 주네요. 코스피 지수가 1930선까지는 일단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680선 라인까지 회복이 되면서 이번 주장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몇 주간은 참 불금은커녕 정말 잠 설치시는 분들, 입맛 없다고 식사 거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말에는 좀 마음 푹 놓고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먹방 여행 맛집만 찾아다니는 여행이 인기인데요. 스트레스에는 뭐니 해도 이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요즘에 1000만 관객을 돌풍하고 있는 재밌는 영화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영화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도 한번 좀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좀 시퍼렇게 물든 시장 보면서 좀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랜만에 좀 여유 찾는 주말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카운슬러는요. 유한타증권의 박우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지난주에는 그 현금이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네.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하셨을까? 좀 현금 만드셨어요? 아니면은 지금 들고 계신 종목도 홀딩하고 계세요? 일단 뭐 들고 있는 종목도 있기는 한데 네.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전일하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 좀 현금화를 오히려 할 수 있는 네. 종목들은 좀 해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이 나왔다가 일단 21선 부근까지는 대부분의 종목이 또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일단은 좀 들고 가볼 수 있는 종목들은 들고 가고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한다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일하고 금일 현금화를 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또 반등장을 이용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 놨다라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좀 어떤 또 시장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있는지 보면서 전략도 잠시 후에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포트 상담 받아보실 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참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주말이 정말 주말 같지 않은 그런 좀 몇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컨디션도 회복하시면서 손실도 좀 많이 하시는 구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시청자님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들었죠. 네, 좀 괜찮아지셨어요? 이번 주에는 어떠셨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아직 뭐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워낙에 그동안 좀 조정이 크게 나왔어서요. 네. 주식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시청자님? 한 2005년부터 했는데. 한 10년 정도 되셨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예. 상당히 오랜 기간 글쎄요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장을 만나도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고 좀 매매를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힘들었던 고비가 네. 몇 번 있었는데요. 있으셨죠? 네.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한번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장에 맞춰서 그냥 하는데 뭐 수익도 보고 손해도 보고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10년이 흘러왔어요. 그러네. 상당히 좀 오랜 경력을 또 지니고 계세요. 10년 동안 좀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데 시장에 맞게 좀 대응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좀 어떤 스타일로 좀 종목들 골라가면서 좀 포트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좀 매매하세요? 저는 네. 뭐 급등주도 하고요. 네. 또 낙폭 과대주도 하고. 요즘에요. 네. 이렇게 뭐 정해놓은 거는 없고. 제가 이제 그때 맞춰서 하는데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네. 그 가격적인 면에서 네. 제가 가지고 있다가 단기 매매를 하니까. 단기 매매 많이 하세요? 예, 네. 계속 이제
조금 수익이 나면 팔고 나오면 네. 그 종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또 올라가 올라가니까요. 버렸는데 네. 거기서 이제 또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좀 손이 또 잘 안 힘들어서. 나가요. 그렇죠. 그 또 예, 낮은 가격에 요즘에 샀었으니까. 네. 장에서는 조금 네. 제가 많이 조금 좀 거기에 빠졌어요. 조금. 네. 글쎄요. 지금 단기 매매 스타일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좀 중장기로 좀 종목들을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길게 내는 것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좀 놓쳤던 종목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팔고 나면 좀 올랐던 종목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셔서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단기 매매 좀 비중이 많으신 거죠? 지금도 네. 뭐 단기 매매로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네. 예, 장기로 뭐 끌고 온다고 해도 네. 한 뭐 3개월 정도 네. 해서 제가 뭐 한생 같은 것도 8만 원에 사서 잡으셨어요? 네. 7만 원 넘어서 팔았는데 100% 그게 넘게 30만 수익 원이 나셨네요. 네. 예, 넘어가서 네. 지금은 굉장히 매수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 종목마다. 왜냐하면 그 가격대를 이렇게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으면 L에도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나 그 오랜 동안 그 있다가 보니까 나만의 그 뭐랄까 스타일이요. 그런 네. 게 있어가지고 네. 저건 너무 비싸. 뭐 네. 그래서 자꾸 못 들어가서 좀 요즘에는 좀 하기가 상당히 힘든. 까다로운 상황이- 장이에요, 사실. 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글쎄 요즘에 좀 매매하시면서 많은 또 고충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글쎄요, 차장님 요즘 장에서는 단기 매매가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워낙에 좀 이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기회도 놓친 측면도 있으신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또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시장, 그러니까 단기 매매, 중기 매매에 대한 그 생각이 뭐 각자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 상황, 그러니까 시황이라고 하죠. 시황에 대한 체크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시황, 전체적인 뭐 글로벌 시황이 될 수도 있고요. 국내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국내 시황 자체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적어도 6개월에서 1개월가량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추세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시장이라면 사실은 중기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의 비중이 절반 이상은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최근장은 좀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최근은 사실은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사실은 추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지난주부터였죠. 좀 본격적인 중국발 악재와 시장의 조정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많이 훼손이 된 상태거든요. 비록 금주에 굉장히 이제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지만 결국은 뭐냐면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한 장이 도래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위아래 변동성이 심한 전체적인 하락장의 분위기 자체가 글쎄요 벌써 끝났다고 보기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측면에서는 단기 매매 비중이 좀 올라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시장 상황 내에서도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의 비중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20% 미만으로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절반 정도 50% 비중은 단기 매매에 좀 치중을 하시고 일정 부분 현금 한 30% 정도가 되겠죠. 현금은 항상 확보를 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맞는 어느 정도의 좀 포트의 툴을 지금 저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어떻게 좀 포트 구성하고 계신지 저희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네, 네. 보유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아스트 네, 34,00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흥국 F&B 52,200원에 20%. 사조산업 63,600원에 20%. 스피킹 코리아 11만 원에 20%. 네, 현금도 10% 정도는 들고 계시고요. 사조산업이 비중이 20%인데 수익을 좀 내고 계시고 아스트가 사실 어제도 저희가 포트 상담하면서 올라왔던 종목인데 네, 많은 들었어요. 분들이 네. 보셨죠. 네, 네.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는 상당히 또 좋은 진단이 나왔는데요. 또 박우신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또 전략 주실까 궁금하네요. 일단 종목도 저희가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일단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일단 좀 세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 종목이 빠졌고요.
금주 같은 경우는 전 종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러한 시황에 따른 움직임들이 현재 발생을 하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을 일단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조산업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이 좀 발생을 했었고, 물론 금주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뭐 다른 뭐 코스닥의 중소형 업체들 대비해서는 사실은 금주의 반등 폭이 그렇게 뭐 원하는 만큼 많이 나온 그러한 종목은 아니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이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2, 4분기 실적이 사실 어닝 쇼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조 산업을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역시는 이제 사조 그룹 관련 이슈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산 관련된 이슈를 사조 산업 같은 경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실적 부분에서 일단 실적이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단기적으로 회복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YOY 기준 실적 자체가 터닝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감소폭이 생각보다는 좀 크거든요. 2,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주가라는 게 뭐 자산도 중요하고 뭐 이 회사의 성장성, 뭐 그룹 차원의 모멘텀 다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실적 베이스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반등이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했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반등을 어느 가격대까지 좀 할 수가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좀 심플하게 보신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중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현금화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기본적으로 21선까지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시장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장 내에 이제 속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21선 기준으로 많이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모양이 내지는 이제 실적이나 회사의 성장성이 좀 담보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주에 이미 21선을 어느 정도 탈환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사실 21선까지의 반등도 금주에 원활치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1선은 좀 목표로 반등 목표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따지면 83,000원에서 85,000원 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한 10,000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자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현재 가격에서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좀 이제 여쭤보신다면,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7만 원 언더를 말을 하는 거겠죠. 7만 원 언더로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에 이제 언급드린 이슈가 그룹 차원의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자산주로서의 성격, 이러한 관련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관련된 업종 내 종목들을 보게 되면 글쎄요, 이제 오히려 최근에 신고가로 치고 나가는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업황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등시 매도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따라서 팔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21선이 추가적으로 내려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등 목표치를 8만 원 정도로 좀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이제 그 흥국 F&B였죠. 일단 흥국 F&B 같은 경우는 홀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이고요. 일단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일단 상장 물량에 대한 부담을 항상 이제 최근에 좀 안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금주의 반등, 시장 대비해서는 반등이 좀 원활치는 못했어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언급드린 상장 관련된 물량,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흐름이라고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글로벌 추세와 굉장히 맞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급락하기 전에 음식료 업종이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강했던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식료 업종의 강세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아이템이 사실 PB 제품이라고 해서, 그 편의점에 보시면 그 기존 제품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나오는 브랜드 제품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1+1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매출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거의 유일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B 제품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 업체다. 그렇다면은 미래 성장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담보가 되어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근거 자체는 결국은 보시게 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이나 내지는 일본 시장,
전철을 밟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해외 이제 선진국을 좀 보게 되면 뭐 앞서 언급드린 미국이나 일본 시장 포함인데요. PB 시장 자체의 볼륨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는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러한 PB 상품들의 태동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산업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동사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이야말로 좀 중장기적인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뭐 시장이나 뭐 시황에 구애받지 않고 들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굳이 가격에 구애받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장기적으로 10만 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 그대로 장기적인 목표가거든요. 앞서 언급드린 미래 성장성 감안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치화됐을 때를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한번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아스트도 기본적인 최종 전략은 홀딩이고요. 다만 지금 매입하신 가격을 보니까 그 7월 말에서 8월 초 고점을 형성을 할 때 이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현재 가격 지금 21선 정도에 위치해 있죠. 일단 뭐 다음 주 초반에 시황에 따라서 좀 얘기는 틀려질 수가 있겠지만 일단 현재 종가 기준 31,500원인데요. 현재 가격에서 크게 뭐 많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현재 가격 부근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저점 다시 매수를 찾아서 저점 자리를 찾아서 매수를 하셔서 끌고 가는 전략이 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홀딩이 가능한 이유가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올해 한국항공우주하고 아스트가 대표적인 항공산업의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추세적인 좀 상승을 탔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장외 시장에도 사실 아스트 경쟁업체가 현재 뭐 한 달 전, 불과 한 달 전이죠. 장외 시장에서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풀리고 상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대한 수주까지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당장 올해 실적뿐만이 아니라 내년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성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구조적으로 향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성장을 할 것이 거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는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일단 아스트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도 있겠지만 항공산업 관련돼서는 사실은 두 종목 빼놓고는 나머지 뭐 기타 뭐 코스닥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 업체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스트와 한국항공우주 희소성이란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그 매수 수급 자체가 이러한 희소성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급이 붙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업황이고 실적 자체에 그런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 구조적으로 1년 6개월 정도는 성장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가져가야 된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급락을 했을 때 22,000원대까지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 31,500원이면 근 일주일 만에 지금 10,000원가량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한 번쯤 물량을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늘려주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동사 같은 경우는 홀딩으로 좀 끌고 가자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뭐였죠? 네, 마지막 슈피겐코리아 봐주시면 될 것 일단 같아요.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원 정도 매수를 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슈피겐코리아는 기다렸다가 파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은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사실 IT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주가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스마트폰의 부흥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주가가 레벨업이 됐다가 이러한 주가가 거품이 대부분이 다 꺼졌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나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보다도 저평가 국면까지 지금 주가들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사실은 미래를 좀 어느 정도 대변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결국은 뭐냐면 스마트폰 관련된 산업 자체는 앞으로 향후 1년 이상을 봤을 때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볼륨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일단 시장이 내다본다고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슈피겐코리아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액세서리 업체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액세서리 사업 같은 경우는 IT 부품, 기존의 스마트폰 부품업에 대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뒤늦게 이제 후발주자라고 좀 보시면 되죠. 후발주자 형태로 성장이 나왔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장 이후에 올해 4월 달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어닝 쇼크가 한번 있었죠. 사실은 뭐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너무 이제 그 컨센 자체를 높게 잡은 측면이 있어요. 다만 어쨌든 컨센을 보고 주가가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는 입장에서 주가는 레벨 다운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된 자체가 사실 이제 어닝 쇼크 때문이고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왔었던 이유 자체도 소위 말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계속된 실적 상향 보고서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의 주가를 가장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실적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터닝이 되는 수치화되는 부분까지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릴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박스권 상단까지 주가 목표치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박스권 상단이면은 현재 한 10만 8천 원 선 좀 잡히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11만 원 선이시니까 거의 매수가 부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시면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시는 입장에서 현재 현금 비중이 10%시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입장에서 현금을 일단 들고 있으시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추후에 결국 이 종목의 가장 팩트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3, 4분기 실적이나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겠는데, 이 부분 실적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박스권 이상을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이다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 농사 지으신 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사장님 일단 종목 선택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또 진단이 나왔고, 슈프겐코리아가 만약에 반등했던 목표치가 좀 나와서 정리가 된다면 현금은 이제 30을 들고 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아스트가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한번 좀 정리를 했다가 낮은 가격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잡아보죠. 종목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차장님, 이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기간 조금 더 내려오면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좀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그 부분이 사실 네.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지금 시장은 좀 얘기가 틀린 게,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변동성을 동반한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빠질 때도 그랬고요. 올라올 때도 지금 굉장히 과하거든요. 일단은 기존의 움직임과는 틀리게 굉장히 과한 하락과 과한 상승이 반복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시황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시황 체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황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간다면 이 종목 일단 최근에 이제 조정받을 때 22,000원까지 앞서 언급드렸지만 급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그 가격대까지 빠지기는 좀 힘들 거예요. 일단 그때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느 정도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좀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조정이 나오되 아주 큰 조정이 아니다, 그러한 입장이라면 한 32,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서 한 3,000원 정도 빠진 10% 정도겠죠. 29,000원 선 재매수, 이렇게 일단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스트 때문에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비중에 가장 많이 담겨있는 종목이라서 그래도 좀 다행히 이번 주 나흘 연속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네 종목 다 꼼꼼하게 봐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너무 꼼꼼하게 봐주셨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셨어요? 전문가님이 네. 말씀을 하셔서 네. 더 이상 궁금한 건 없고요. 네. 너무 오늘 진단 꼼꼼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점 다 네. 풀리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네. 주말 편하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천에 네. 계신 저희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좀 종목들 그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진단이 나왔고 약간의 좀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 들고 계신데요. 아스트가 비중이 많습니다. 또 잘 좀 매도 타이밍 잡고 나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내가 제일 잘 나가니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외인이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하고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좀 남겨주고 계신 것 같아요. 현대, 위아, LG 오늘은 좀 대형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 올려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